1장 3절. 제목. 암세포는 왜 이렇게 질기고 끈질길까? 연구실. 해질 무렵.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비친다. 박사 학생들과 함께 티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 중이다. 암세포는 왜 이렇게 질기고 끈질길까요? 박사님, 암에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암의 특징에 대해 알면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암에 대한 특징을 알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겠네요. 암은 아주 교활한 생존의 전략가입니다. 암은 주위의 세포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암은 6가지 기본 특성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그램된 세포 사망 회피, 성장 신호의 작업, 증식 억제 신호 무시, 지속적 혈관 생성, 무한 복제 능력, 전이와 침습. 여기에 더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추가됩니다. 암이 교활하다니요. 세포가 전략을 짠다는 게 가능한가요? 교활하다는 건 비유겠지요. 암세포는 원래 우리 몸의 일부였던 세포가 돌연변이를 통해 마치 생존 본능에 각성한 존재처럼 변해버린 거지. 자살 유전자도 꺼버리고. 아, 그거요. 프로그램된 세포 사망 회피.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할 세포가 나는 죽지 않겠다 면서 버티는 거죠? 정확해요. 지혜양. 그게 암의 첫 번째 특성이죠. 프로그램된 세포 사망 회피 어보이딩 아포프토시스. 이쯤 되면 거의 불사조입니다. 원래 세포들은 정상적이지 않으면 면역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스스로 세포를 5개 내지 12조각으로 천천히 분해시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된 세포 사망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염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세포는 사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드린 프로그램된 세포 사망 또는 아포토시스이고요. 두 번째는 괴사라고 하는데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폭탄을 터뜨려서 주위 정상세포들을 같이 죽이고 죽는 것과 같죠. 세 번째는 자가포식 사망으로 일종의 굶어서 죽는 겁니다. 이것도 염증을 만들지 않아요. 죽음을 거부한 자, 생명의 균형을 깬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 같네요. 두 번째는 성장 신호의 자급, 맞죠? 혼자서도 막 자라요. 맞습니다. 원래 정상세포는 영양소와 함께 성장하라는 신호가 있어야 증식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성장 신호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성장 신호 작업 self-sufficiency in growth signals.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이 없어도 스스로 만드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 일종의 셀프 부스터.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는 성장을 억제하라는 신호를 주위세포에서 받으면 자신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증식 억제 신호도 무시해요. 바로 세 번째 특성. 증식 억제 신호 무시 insensitivity to anti-growth signals. 이쯤 되면 규칙을 깨는 파괴자죠. 근데 왜 암세포는 왜 주위세포를 파괴하면서 성장을 하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암세포는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암세포는 단세포 상태의 미생물로 된 거라 생각하시면 쉽다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상세포들은 다세포예요. 다세포란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룹니다. 주위세포가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이 많으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지나치게 성장하여 주위세포를 억누르지 않도록 조절을 하죠. 그러나 단세포는 혼자서 살아갑니다. 주위세포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세포는 죽음이 없어요. 무한 증식만 있는 거죠. 맹목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암세포는 전체 생명이라는 큰 생태계 안에서 보면 파괴자가 됩니다. 그 생존은 다른 생명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비극이 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생명은 조화를 꿈꾸는데 암은 그 꿈을 독차지하려 하는 거네요. 이건 마치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계속 침략해서 착취하는 것과 같네요. 무한 팽창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암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암세포 주위의 혈관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은 지속적으로 혈관을 생성합니다. Sustained angiogenesis. 암은 자신의 세포 집단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혈관을 끌어당깁니다. VEGF 같은 성장인자를 마구 분비해서요.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산소가 필요 없는 발효호흡만 가능해요. 이를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는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라는 추가적인 에너지 생성 과정이 있어서 동일한 영양소로 9배 이상 더욱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라는 3단계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산하는데 암세포는 이 중에서 해당 과정만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보다 많은 영양소,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보다 많은 탄수화물을 공급받으려고 혈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암이 영어로 캔서인데 그게 개의 다리처럼 혈관이 뻗어 있어서 그런 이름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마치 건물 하나 짓더니 건물 하나에 수십 개의 수도관까지 직접 뚫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다섯 번째는 무한복제 능력 limitless replicative potential. 그렇습니다. 세포는 원래 60번 정도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 말단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게 점점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텔로미어가 없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텔로미어를 합성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에 있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텔로미어를 계속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 세포는 텔로미어가 닳아서 결국 죽지만 암은 복제의 끝이 없죠. 시간을 거스르는 자네요. 그럼 여섯 번째는 침습과 전이 tissue invasion and metastasis겠죠? 네. 암은 원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 장기까지 퍼져나가요. 바깥으로 뚫고 나가려는 탈출의 천재죠. 이 6가지는 우리가 암의 6대 불멸 특성이라 부르죠. 하지만 요즘은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뭐예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대사 재편성입니다. 아, 그건 와르부르크 효과 월버그 에펙트로 알고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도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포도당을 젖산으로 바꾸는 이상한 방식이죠. 그래서 암 환자는 젖산이 많아져서 혈액이 산성화된다고. 그리고 에너지 생성 효율이 낮아서 몸이 차갑고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지요. 맞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요.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서 세포질의 해당 작용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미생물같이 돌연변이를 하였으니까 빨리 자라기엔 이게 더 유리하죠. 마치 효율보다 속도를 택한 셈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게 암 생성의 주요 원인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 흐름이 좋지 않으면 정상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생존하려고 산소 없이 해당 과정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무너지면 세포 내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ROS가 폭증하면서 돌연변이도 늘죠. 이건 암의 에너지 공장이 망가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서 암세포가 된 셈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세포이네요. 주인이 산소 공급을 잘 안 해주는 생활 스타일을 가져서 주인을 버리고 암세포로 변한 게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해주는 채식 중심의 식생활과 가벼운 운동, 산책, 산소가 풍부한 숲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게 암 치유에 중요해요. 잔잔하게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이해하는 건 결국 생명 전체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해요. 죽음을 피하려는 한 세포의 욕망이 전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순간, 우린 그 경계에서 선택해야 해요. 치료는 단순히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조화로 이끄는 길이 되어야 하니까요. 모두 조용해진다. 창밖에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연구실 안에 따뜻한 조명이 켜진다. 교수님, 저 오늘부터 암세포한테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없애야겠지만요. 하하. 하하하. 그래요. 암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감정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해야죠. 그게 진짜 과학입니다. 모두 함께 연구실에 붙어 있는 생명은 이에서 시작된다. 문구를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암의 6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이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해서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거. 가장 예후가 나쁘잖아요. 암이 위험한 것은 암이 상피조직 아래로 침습을 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체 부위로 이동해서 암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곳곳으로 가서 인체 기능을 손상시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상피세포 아래쪽의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비타민C와 양질의 식물성 식품을 통해 안전한 단백질 공급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질문이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침습성과 전이 능력은 암을 현지 국한된 문제에서 전신 질병으로 바꾸는 순간이죠. 바로 침입과 확장, 그 배후에는 경계가 무너진 조직이 있습니다. 고개가 갸웃해지네요. 경계가 무너진 조직이요?
칠판에 그리며 설명을 드리죠. 지금 그림과 같이 우리 몸의 90% 이상의 대부분 암은 상피 조직 유래입니다. 인체에 다양한 장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의 4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표면에 있는 게 상피 조직입니다. 피부, 소화관 내벽, 폐포, 각종 샘의 표면이 바로 상피 조직입니다. 상피 조직은 신체를 보호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분비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피 조직 세포는 기저막을 경계로 아래쪽 결합 조직과 연결됩니다. 만약 기저막과 결합 조직이라는 경계가 단단하면 암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침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결합 조직에 혈액이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가 허술해지면 암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도시처럼 퍼져나갑니다. 눈이 반짝여지네요. 그럼 이 기저막과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지키는 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결합 조직의 주된 구조 단백질이죠. 아, 콜라겐. 여성 잡지에서 많이 보던 단어인데요. 하지만 콜라겐은 화장품이 아니라 세포 사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이에요. 암이 기저막을 뚫기 위해선 콜라겐을 녹이는 효소를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단단하면 침투가 어려워요. 그리고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콜라겐이 몸으로 들어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콜라겐은 단백질이고 아미노산 1개나 2개까지 분해되어야 세포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아미노산이 5개 이상 붙은 상태이면 인체는 그것을 침입자, 항원으로 인식하고 면역세포가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콜라겐이 몸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각종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이 나겠지요. 그럼 콜라겐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비타민C요. 콜라겐 합성의 필수인 조효소죠. 박수입니다. 정답.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결핍되면 콜라겐 구조가 엉망이 되고 조직의 견고함이 사라져요. 전이와 침습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콩, 피칸, 호두, 아몬드, 아마씨, 들깨, 잣 같은 식품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콜라겐 생성을 돕는 재료를 공급하니까요. 결국 우리 몸의 성벽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건 자연의 재료들이고요. 그래요. 암세포는 틈을 노려요. 그 틈은 영양의 공백, 스트레스, 환경 독소 속에서 생기죠. 우리는 과학을 통해 그 틈을 메우고 생명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해요. 결국 가장 강력한 암 치료제는 내 몸을 지키는 힘이네요. 예방과 회복, 그것도 비타민과 콩으로. 비타민C, 이제부터 제 냉장고에 꼭 넣어야겠어요. 저는 들기름 넣은 채소 무침 먹을래요. 교수님, 그건 콜라겐 방패되죠? 물론이죠. 들기름엔 오메가3도 많아서 항염 효과까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식물성 영양소로 나를 지키는 세포의 성벽 축성식 어떠세요? 모두 웃으며 약속한다. 오늘부터 음식은 약이자 방패다.